친구랑 밥을 먹는데 자기 얘기만 한 시간째예요. 내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속으로는 좀 답답한데 티를 내자니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누가 내 어깨를 치고 지나갔는데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순간 뭔가 올라오는데 참아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 하루가 끝날 때쯤 괜히 피곤해요. 별로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정적으로 축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화가 안 나나 싶을 정도로요.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을 만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춰요. 답장이 안 올 때 바로 다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직접 해보면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뇌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각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편도체라는 부위가 비상벨을 울리면 몸이 먼저 움직이는데 침착한 사람들은 전전두엽이 이 비상벨을 조절하는 힘이 강하게 훈련되어 있는 거죠. 느끼는 것과 반응하는 것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장면으로 볼게요.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친척 어른이 대뜸 너는 왜 결혼 안 하냐? 빨리 결혼해서 애도 빨리 낳아야지 하고 얘기해요. 이럴 때 보통은 당황해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기분 나쁜 티를 확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해요. 잠깐 멈추고 나서 좋은 사람 생기면요 하고 담담하게 대답해요. 얼굴빛도 안 변해요. 방어적으로 나가거나 당황한 기색 없이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틈이에요. 불쾌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거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앞 사람이 카트로 내 발목을 쳤어요. 아픈데 사과도 없이 그냥 가버려요. 순간 짜증이 올라와요.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저만치 가버렸어요. 그 뒤로 장 보는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집에 와서도 그 생각이 나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르게 처리해요. 아프긴 하지만 일단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해요. 저 사람이 못 봤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넘겨요. 그리고 원래 사려던 거 마저 다물어 가요. 이게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불쾌함을 느끼긴 하는데 그 불쾌함이 나머지 하루를 망치게 두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반응 유연성이라고 불러요. 반응이 나를 선택하게 두지 않고 내가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반응이 나가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난 일이 생기면 짜증이 나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이에는 선택의 공간이 있어요.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분이 나빠질 필요는 없거든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나아져요. 여기서 중요한 걸 짚어야 해요. 침착함이랑 무감각은 완전히 달라요. 침착한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깊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거죠.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감정에 끓는 점이 높아요. 웬만한 일에 쉽게 끓어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표정도 동글동글하고 말투도 편하죠. 그런데 막상 함부로 대하려고 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선 넘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연인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다고 해봐요. 출근한 이후로 하루 종일 카톡이 안 왔어요. 저녁에 나 이제 퇴근했어 라고 한 줄 왔어요. 보통은 마음이 상하죠.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연락 안 했어? 하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답도 안 하고 삐져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일단 한 박자 쉬어요. 상대방이 바빴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그래도 서운하면 나중에 차분하게 얘기해요. 나 사실 좀 서운했어 하고요. 화난 톤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감정을 설명하듯이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안 나오고 미안해, 다음엔 더 신경 쓸게 하고 대화가 돼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 사람이 이어폰도 안 끼고 영상을 보고 있어요. 소리가 다 들려요. 보통은 짜증이 나죠. 한숨을 쉬거나 자리를 옮기거나 노려보거나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어폰을 꺼내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쓰는 대신 자기 상황을 조절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건 그냥 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이에요. 저항 없이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감각이 되고, 저항하면서 받아들이면 그게 진짜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지. 비가 왜 오냐고 화내봤자 소용없잖아요. 침착한 사람들은 이 원리를 체득하고 있어요. 불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되 그 상황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거죠. 지하철이 연착됐어요. 중요한 약속에 늦게 생겼어요. 보통은 조급해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한숨을 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단 늦을 것 같다고 상대방한테 연락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마음을 내려놓아요. 어차피 내가 조급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은 똑같은데 경험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런 침착함을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한때는 모든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이별을 겪거나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열심히 준비한 일이 물거품이 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서서히 배운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거죠. 화를 내봤자 결과가 바뀌지 않고 걱정을 해봤자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침착함은 타고난 게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지혜인 거죠.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차이가 드러나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내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자기 얘기로 돌아가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네 얘기만 들어주려고 나온 거 아닌데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이럴 때 다르게 받아들여요. 저 친구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나 보다 하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면 그건 그 관계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지,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진 않아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가능하냐고요. 특히 직장에서는 할 말 다 하면 퇴사 각오해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침착하게 할 말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쏟아내는 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침착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평소에는 웬만한 일에 반응 안 해요. 누가 좀 무례하게 굴어도 그냥 넘겨요. 그런데 확실히 선의 선을 넘으면 그때 입을 열어요. 차분하게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감이 다른 거예요.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열면 다들 귀 기울이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이 나왔는데 주문한 거랑 달라요. 이럴 때 저기요?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 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도 굳어지고 목소리도 날카로워져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달라요. 저기요, 음식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하고 담담하게 말해요. 똑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직원도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대응하거든요. 침착하게 말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상대방이 수용하기 쉬워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침착함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서 이게 힘으로 작동하려면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거나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 하고, 직장인이라면 일을 확실하게 해내야 해요. 뭘 하든 자기 영역에서 인정받는 게 있어야 침착함이 아우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냥 건방져 보이거나 무관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실력에서 오는 자신감이 여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건강하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말투에도 표정에도 묻어나요. 굳이 자랑을 안 해도 뭔가 당당해 보여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에 다들 불안해하는데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게 티가 나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분하게 있으면 그게 아우라가 되는 거죠. 어떤 분야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이 침착함을 뒷받침해줘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요즘 기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가 세다는 게 뭔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해둘게요. 무례하고 예의 없고 막말하는 건 기가 센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성격이 안 좋고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걸 기가 세다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완전히 착각이에요. 할 말 다 한다고 해서 다 기가 센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진짜 침착하고 단단한 사람들은 오히려 평소에 굉장히 부드럽고 친절해요. 굳이 자기가 세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산책하는 개들을 보면 대형견보다 소형견이 더 요란하게 짖잖아요. 비슷한 이치예요. 내면이 꽉 차 있으면 굳이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요. 모든 갈등에 뛰어들지 않아요.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거죠.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게 대응할 가치가 있는지 먼저 판단해요. 대부분의 경우 무시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는 방법을 아는 거죠. 싸워서 이겨봤자 얻을 게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옆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요. 보통은 욱하죠. 경적을 누르거나 창문 열고 뭐라고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거리를 벌려요. 저 사람 운전 습관이 안 좋네 생각하고 끝이에요. 굳이 따라붙거나 신경전을 벌이지 않아요. 어차피 저 차랑 나는 목적지가 다르고 5분 뒤면 서로 볼 일도 없는 사이거든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연애에서 이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연인이 무심한 답장을 보냈을 때 바로 불안해하면서 뭐해? 왜 답 안 해? 연달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일단 기다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더 여유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게 타고난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 학습된 부분이 커요. 과거에 불안해서 연락을 퍼부었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꼬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는 좀 기다려보자고 스스로 조절하게 되거든요.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착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해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일단 숨을 쉬는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고 일단 멈추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태도가 계속되면 그게 곧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억지로 참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신경이 안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에 내일 출근 생각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들 많죠. 주말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일요일 오후부터 우울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 저녁에도 편하게 쉬어요. 어차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해도 되는 거니까요. 지금 걱정한다고 내일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회피가 아니에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 저녁은 오늘 저녁답게 보내는 거죠. 침착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출근 전에 잠깐 산책을 하거나 자기 전에 조용히 차를 마시는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 습관들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다 역할을 해요. 하루에 수많은 자극이 쏟아지는데 그중에 흔들리지 않는 고정점이 있으면 중심을 잡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반복이 통제감을 만들고 통제감이 여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날이라도 아침 커피 한 잔의 시간만큼은 자기 것으로 지키는 거죠.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요. 오늘 뭐해 나와서 밥 먹자고 해요. 사실 나가기 싫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보통은 고민이 되죠. 안 나가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고 나가자니 피곤해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말해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려고 다음에 보자 하고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책감도 안 느껴요. 자기 컨디션을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억지로 나가서 피곤한 표정으로 있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나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독특한 경험을 해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데 판단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조언을 해주는데 가르치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 뒤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화난 말이 나한테 향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이 예민한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사정이 있어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편해요. 긴장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엄마가 전화해서 너 요즘 왜 연락이 없냐고 해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나요. 보통은 죄책감이 들거나 아니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바쁘다고 했잖아요. 하고 버럭 화를 내버려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이럴 때 엄마의 마음을 읽어요. 연락이 없으니까 섭섭하셨구나 하고요. 엄마 요즘 정신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들를게요 하고 말해요. 방어적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엄마도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하고 목소리가 풀려요. 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다른 거예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안 와요. 연락도 없어요. 보통은 불안해지거나 짜증이 나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면서 왜 안 오지? 뭐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문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기다리는 시간도 자기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미안해 늦었어 하면 괜찮아 하고 그냥 넘겨요. 30분 짜증내느라 에너지 쓰는 것보다 그냥 넘기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게 무슨 성인군자 같은 소리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가 나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돼요. 바로 대응하지 않고 내일 다시 생각해 볼게 하고 시간을 버는 것도 방법이에요. 카톡을 바로 보내지 않고 뒀다가 나중에 다시 보는 것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개도 힘들어요. 근데 매일 하다 보면 20개, 30개도 하게 되잖아요.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화를 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억지로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신경이 덜 쓰이게 돼요. 뇌가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조절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죠.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밖에 비가 와요. 오늘 놀러 가기로 했는데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보통은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아, 왜 하필 오늘 비가 오지 하면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오늘은 집에서 영화나 보자 하고 계획을 바꿔요. 비 오는 날 침대에 누워서 영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하면서요. 상황은 똑같아요. 비가 온다는 건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침착함의 핵심이에요. 이런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아요. 살면서 여러 번 상처받고 여러 번 실망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거요.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요. 그걸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기대가 낮아지면 실망도 줄어들거든요. 이게 냉소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결혼한 친구가 육아 얘기를 해요.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서 너무 힘들다고요. 보통은 그래도 애기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하고 위로를 해요. 그런데 침착한 사람들은 다르게 들어요. 그냥 힘들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요. 많이 지쳤겠다 하고요. 해결책을 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공감해줘요. 이게 더 위로가 되거든요.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침착한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요. 집에 돌아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돌아가요. 보통은 그 생각들을 계속 붙잡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샤워를 하면서 생각을 내려놓아요.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껴요. 저녁을 먹으면서는 음식 맛에 집중해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 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요.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면 생각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결국 침착함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반응하면 모든 것의 포로가 되거든요. 내가 뭘 느끼는지는 내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감정을 가지고 뭘 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선택의 공간을 넓히는 게 침착함이에요. 처음에 말했던 그 사람들 기억나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흔들렸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 흔들림 속에서 배운 거예요. 빠르게 반응하는 게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걸요. 감정에 휩쓸리면 후회할 말을 하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조금씩 연습한 거예요. 한 박자 쉬어가는 법을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요. 그 연습이 쌓여서 지금의 침착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완벽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숨 한 번 쉬는 것부터요. 카톡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부터요.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일단 물 한 잔 마시는 것부터요.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